야, 혹시 이런 순간 한 번쯤은 겪어본 적 있지? 밤마다 휴대폰 들여다보면서 그녀가 내 카톡 창은 눌러봤는지, 인스타 스토리는 봤는지, 괜히 신경 쓰이는데 정작 내가 먼저 연락은 못하겠고 그냥 멈춰있는 기분이야. 시간은 흘러가는데 나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느낌. 그녀는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날 챙겨주는 것도 아냐. 문은 살짝 열려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도 되나 싶고 또 발을 내딛자니 문이 천천히 닫히는 기분. 그때부터 우리 머릿속은 수천 가지 가정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지.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다른 남자가 생긴 걸까? 아니면 그냥 내가 지겨운 건가? 형, 나도 겪어봤어. 그 감정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사람을 얼마나 작게 만드는지 너무 잘 알아라. 근데 오늘 이 영상에서는 뻔한 얘기 안 할 거야. 연락해라. 마음을 표현해라. 그런 감정 푸시 말고 진짜 우리 남자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고 해. 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 왜 스토리는 보면서도 대화는 피할까? 그녀는 정말 날 잊은 걸까? 아니면 그냥 말하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선택해야 할까? 지금 이 영상에서 형은 그 질문들에 대한 진짜 현실적이고 따뜻한 해답을 한 걸음씩 찾아가게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지금 형이 느끼고 있는 이 혼란이 단지 이별의 슬픔이 아니라 형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하나의 출발점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가슴 한편이 조금이라도 무거운 형이 있다면 끝까지 함께 해줘. 우리 진짜 이야기 한번 해보자. 형,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왜 어떤 사람과는 편안하고 따뜻한데 어떤 사람과는 계속 불안하고 자꾸 엇갈리는 걸까? 그게 단순히 성격 차이만은 아니야. 많은 경우 그 뿌리는 애착 유형에 있어. 애착이란 건 말이야, 어릴 때 부모나 보호자와 맺었던 감정적 연결 방식이 성인이 된 지금의 연애 스타일로 그대로 이어지는 걸 말해. 크게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어. 회피형, 불안형, 그리고 안정형. 하나씩 얘기해 볼게. 먼저 회피형. 이 사람들은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아. 겉으론 쿨하고 무심해 보여. 연락도 잘 안 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하지.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누군가와 너무 가까워지는 게 무섭고 불편한 사람들이야.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차릴까봐, 내 약점을 볼까봐 자신도 모르게 거리를 두게 되는 거지.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여자애가 그랬어. 처음엔 정말 따뜻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지고 감정 표현도 줄어들더라. 난 처음엔 이제 나한테 마음이 식었나? 그렇게만 생각했지. 근데 나중에 우연히 그녀의 친구를 통해 들은 말이 있어. 걔 요즘 네 생각 많이 해. 근데 네가 더 다가오면 또 상처받을까봐 겁나한대. 그 말 듣고 나 진짜 멍했어. 그녀가 날 밀어낸 게 아니라 지키고 싶어서 도망친 거였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거든. 그리고 두 번째는 불안형. 이들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커. 그래서 상대의 작은 행동에도 금방 불안해져. 답장이 조금 늦거나 예전만큼 표현이 없으면 혹시 나한테 실망했나? 다른 사람 생긴 건가? 끝없는 생각 속에 빠져버려. 형도 혹시 그런 적 있지 않아? 그녀가 며칠 연락 안 했다고 혼자 상상 속에서 이미 이별까지 시뮬레이션 해버린 적. 그게 바로 불안형의 특징이야. 확인이 없으면 못 견디고 사랑을 의심으로 증명하려고 해. 마지막은 안정형. 말 그대로 건강한 애착을 가진 사람들. 이들은 감정 표현이 자연스럽고
상대에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줄 알아. 불안할 때는 솔직하게 말하고 상대의 공간도 존중해줘. 안정형을 만나면 관계가 불필요하게 흔들리지 않아. 함께 있어도 떨어져 있어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기본이 돼 있거든. 형, 이건 절대 누가 더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야. 그저 각자가 자라온 방식이 다르고 사랑을 주고받는 언어가 다를 뿐이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유형인지 알고 상대가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지 이해하려는 태도야. 형이 만약 불안형이라면 자꾸 확인받으려 하지 말고 내 감정을 내가 먼저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하고, 상대가 회피형이라면 그녀의 조용함을 내 탓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그녀 안의 불안도 함께 봐주는 시선이 필요해. 이걸 이해하고 나면 왜 그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졌는지, 왜 사랑하면서도 멀어지려 했는지 조금은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을 거야. 형, 진짜 사랑은 말이야, 상대가 나랑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을 이해해 주려는 노력에서 시작되는 거야. 이제 우리는 그 침묵의 이유를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지. 그럼 다음으로 이제 그 침묵에 휘둘리지 않고 내 감정을 지켜내기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자. 형,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아? 카톡 알림 소리에 괜히 가슴이 뛰고 그 알림이 내가 기다리던 사람 아니면 괜히 실망감이 밀려오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녀의 스토리를 보고 프로필 음악이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내 카톡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계속 들여다보게 되는 거야. 사실 그 순간 우리는 그녀의 반응이 아니라 내 감정에 중독돼 있는 거야. 기다림이라는 감정, 기대라는 착각, 그리고 확인이라는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서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가는 거지. 심리학에서 이걸 도파민 루프라고 해. 우리 뇌는 예측할 수 없는 보상에 더 강하게 반응하거든. 그러니까 그녀가 답장을 보낼 수도 안 보낼 수도 있다는 그 애매함 자체가 우리를 중독시키는 거야. 마치 슬롯머신처럼 언제 당첨될지 모르니까 계속 레버를 당기게 되는 것처럼 말이야. 내가 예전에 정말 좋아했던 여자애가 있었어. 우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나는 하루 종일 그녀의 스토리만 바라봤어. 오늘도 내 거 봤네. 그럼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닐까? 그렇게 나는 그녀의 반응 하나에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어. 그때 나는 사랑을 한 게 아니라 그녀의 반응에 내 존재를 걸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게 너무 피곤해졌어. 즐겁지도 않고 자존감도 바닥을 치더라. 형, 그 감정의 중독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반응하지 않기야. 카톡창 닫고 스토리 안 보고 알림 꺼두는 거. 처음엔 답답하고 불안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짜로 가벼워져. 이건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내 감정의 중심을 상대에게서 내게로 되돌려 놓는 작업이야. 형의 하루가 그녀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형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지. 작은 습관부터 바꿔봐. 휴대폰에 손이 갈 때 잠깐 눈을 감고 숨을 쉬어. 알림 대신 음악을 틀어. 그 순간 감정이 아니라 형 자신을 선택하는 거야. 이걸 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스토리 하나에 흔들리는 남자가 아니라 감정을 바라볼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야. 자, 이제 감정에 휘둘리는 구조를 우리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 그렇다면 다음은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할 일, 즉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야. 이제 진짜 강한 남자가 되기 위한 다음 단계를 함께 나눠보자. 우리는 보통 강한 남자 하면 감정을 숨기고 뭘 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떠올리지. 근데 진짜 강한 남자는 감정을 없애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 올라올 때 그걸 스스로 멈출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게 바로 진짜 자제력이고 성숙함이야. 감정이 밀려올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건 반응이야. 바로 연락하고 싶고 말이라도 해야 속이 풀릴 것 같고, 특히 밤이 되면 더 그래. 마음이 허전하니까 술 한잔 하다가 뭐 해? 왜 연락 안 해? 이런 문자를 보내고 싶어져. 근데 형, 그 순간 우리가 반응하면 결국 감정이 우리를 조종하는 거야. 우리가 감정을 이끄는 게 아니라. 내가 예전에 그런 적 있어. 밤 11시쯤이었는데 그녀가 인스타에 뭔가를 올렸더라고.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 왜 내 톡은 안 읽으면서 스토리는 올리는 거야? 속에서 감정이 확 올라오더라. 카톡 창을 열었어. 손가락이 자동으로 움직이는데 그때 문득 스스로한테 이렇게 말했어. 지금 이 톡 하나가 형편없는 한 수가 될 수도 있어. 잠깐만. 멈춰. 그래서 휴대폰을 내려놓고 주방에 가서 따뜻한 물을 끓였어. 차 한 잔을 만들고 불을 낮추고 조용히 앉았지. 숨을 깊게 들이쉬고 조용히 내 감정을 바라봤어. 처음엔 불편했어.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마치 내가 진 사람 같았거든. 근데 10분, 20분 지나니까 신기하게도 그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더라. 그제서야 알았어. 그 순간 내가 참은 게 아니라 감정이 흘러가는 걸 내가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야. 형,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걸 아파테이아라고 해.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 그건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이야. 우리 뇌는 감정이 폭발할 때 논리보다 방어에 집중해. 그때 하는 행동들은 대부분 후회로 남지. 그래서 멈추는 건 회피가 아니라 형의 인생을 위한 선택이야. 진짜 강한 남자는 자신의 욕구를 당장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욕구를 들여다보고 스스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야. 카톡을 보내는 건 초면 끝나지만 그걸 참는 건 형이 형 자신을 지켜내는 연습이 되는 거야. 형이 지금 당장이라도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그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연습부터 해봐. 그게 형을 감정의 노예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바꿔줄 거야. 이제 우리는 멈추는 힘에 대해 배웠어. 그 다음은 그 멈춤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중요한 일. 바로 그녀의 침묵 뒤에 숨은 감정의 이야기를 읽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우린 보통 상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이제 나한테 관심 없구나 라고 생각해. 근데 그게 정말일까? 말이 없다는 건 진짜 감정이 없는 걸까? 사실 감정이 깊을수록 사람은 말을 아끼게 돼. 왜냐면 한번 표현했다가 거절당한 기억, 말을 꺼냈다가 오히려 더 오해받았던 순간들, 그 모든 상처가 말보다 침묵을 선택하게 만들거든. 내가 예전에 만났던 사람 중에 정말 조용한 여자가 있었어. 좋아한다고도 보고 싶다고도 직접 말하지 않았어. 그런데 항상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작은 간식 하나 카페 앞에 걸어두고 갔더라고. 아무 말도 없이, 표현도 없이. 근데 나중에 알았어. 그게 그 사람의 방식이었단 걸. 형, 모든 사람이 말로 감정을 표현하는 건 아니야.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어떤 사람은 눈빛으로, 또 어떤 사람은 그저 머무름으로 감정을 말해. 그러니까 형, 그녀가 연락을 안 한다고 해서 감정이 없다고 단정 짓기 전에 그녀의 표현 방식을 먼저 읽어봐야 해. 스토리를 자주 올린다. 그 안에 감정적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따라 바꿨다. 그건 어쩌면 나 아직 여기 있어라는 무언의 신호일 수도 있어. 물론 이걸 과하게 해석하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녀가 예전과 다르게 행동할 때 그 안에 단순한 무관심 말고 어떤 감정의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는 거야. 우리 모두는 자기만의 언어로 사랑을 말해. 문자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무언으로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
중요한 건 그녀가 어떤 언어를 쓰는지를 천천히 조심스럽게 읽어주는 거야. 형,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이해해 주려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되어 있어. 그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읽으려는 형의 그 시도가 그녀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될 수도 있어. 자, 이제 우리는 그녀의 말없는 행동 속에서도 감정의 흔적을 읽는 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어. 다음은 그녀의 침묵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다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관계는 거울이다. 이 말의 의미를 함께 나눠보자. 형, 우린 흔히 상대의 행동에 상처받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행동 안에는 내가 했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을 때가 많아. 사랑은 거울이거든. 내가 보낸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되돌아오는 게 관계야. 예전에 내가 만났던 사람이 있어.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어. 내가 뭘 해도 무덤덤하고 조용했지. 나는 억울했어. 난 이렇게 마음을 주고 있는데 왜 그녀는 반응하지 않지? 왜 나만 애쓰고 있는 것 같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 관계를 돌아보게 됐을 때 하나씩 떠오르더라. 내가 바빴다는 핑계로 그녀의 이야기를 흘려들었던 순간, 기분이 안 좋은 날엔 말투가 차가웠던 내 모습, 사랑을 표현받는 건 좋아하면서 표현하는 법은 서툴렀던 나, 그제야 알았어. 그녀의 무덤덤함은 사실 내가 먼저 만든 거리였다는 걸. 형, 때로는 그녀의 침묵이 내가 먼저 놓쳐버린 신호였을 수도 있어. 그녀의 차가움은 과거에 내가 보였던 무관심의 그림자일 수 있어. 관계는 그렇게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야. 이건 자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성숙한 시선으로 관계를 바라보자는 거야. 난 다 줬는데 왜 저래? 이 말이 떠오를 때마다 그 전에 내가 진짜 잘 주고 있었는지 돌아보는 거야. 형이 준 사랑이 형만의 방식은 아니었는지, 상대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 일방적이진 않았는지. 사랑은 항상 주는 쪽보다 받는 쪽이 더 민감해. 그 민감함을 우린 너무 늦게 알게 되지. 그래서 관계에서 중요한 건 서로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었는지를 먼저 돌아보는 거야. 그게 진짜 성장이야. 그게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드는 시작이고. 형, 이제부터라도 그녀의 행동만 바라보지 말고 그 안에 비친 내 모습을 조금 더 정직하게 바라봐봐. 거기서 형이 몰랐던 진짜 내가 보일 수도 있어. 자, 우리는 이제 그녀의 침묵과 행동이 때로는 나의 반영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그녀 중심에서 벗어나 다시 나의 중심으로 삶을 회복하는 방법이야. 이제 감정에서 일상으로 천천히 돌아가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보자. 형, 사랑이 멀어질 때 가장 큰 착각이 뭔 줄 알아? 내가 멈춰 있으면 그녀가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야.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속 바라보고, 계속 머무는 거지. 근데 슬프게도 그 자리에 오래 머문다고 해서 그녀가 돌아오는 건 아니야. 오히려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형의 모습은 점점 더 지쳐가고, 점점 더 작아지게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해. 감정이 아니라 삶으로 돌아가야 해. 그게 쉽지 않다는 거 나도 너무 잘 알아. 나도 그랬으니까. 한동안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봤어.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세상은 나만 두고 계속 흘러가는 느낌이었어. 그런 나를 조금씩 다시 일으켜준 건 대단한 변화가 아니었어. 오히려 아주 작고 단순한 것들이었지. 아침에 침대를 정리하는 것, 햇빛 아래 걷는 것,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 책 한 장을 읽는 것. 그런 사소한 일상이 내 안의 혼란을 조금씩 정리해 줬어. 그래서 형에게도 권하고 싶어. 형이 지금 해야 할 건 그녀를 붙잡는 게 아니라 형의 삶을 다시 잡는 일이야.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가볍게 운동하고 하루에 딱 30분이라도 휴대폰을 꺼두고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거야. 그게 작은 시작처럼 보여도 내 안의 흐름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시도야. 이런 말이 있어. 바쁜 남자는 멋있다가 아니라 자기 삶에 집중하는 남자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다. 지금 형에게 필요한 건 누군가의 반응이 아니라 형 자신의 리듬이야.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마음도 따라와. 언젠가 나처럼 삶에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그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해오는 경우도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 삶을 회복하는 이유는 그녀가 아니라 형 자신이니까. 자, 이제 우리는 그녀를 쳐다보는 자리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걸 조금씩 배우고 있어. 그럼 이제 그 회복의 흐름 안에서 필요한 또 하나의 선택, 마음을 전하는 방식에 대해 조금 더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보자. 언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메시지를 건네야 할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자. 어느 순간은 이런 생각이 들지. 이대로 그냥 끝나는 걸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은 말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 말 전하고 싶을 수도 있고 참고 싶을 수도 있지. 근데 중요한 건 형이 지금 어떤 감정에서 그 말을 하려고 하느냐야. 불안해서 그녀가 완전히 멀어질까봐, 또는 죄책감이나 그리움에 눌려서 꺼내는 말이라면 그건 형이 아니라 형의 감정이 대신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말은 상대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어. 형이 정말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전하고 싶다면 그 말은 붙잡기 위한 말이 아니라 흘러가는 걸 인정하는 말이어야 해. 예전에 내가 너무 오래 망설이던 끝에 한 문장을 보낸 적 있어. 잘 지내길 바라. 많은 걸 고맙게 기억할게. 그 말엔 미련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고 그리고 나를 위한 정리도 있었어. 그녀는 짧게 답장을 줬지. 고마워. 너도 그래. 그게 끝이었고 그걸로 충분했어. 형, 진심은 많이 말하지 않아도 전해줘. 때론 단 한 줄의 말이 긴 변명보다 더 깊게 남아. 묵직하지만 가벼운 한마디. 그게 진짜 마음이야. 형이 만약 지금도 무언가 전하고 싶다면 이런 식의 말이 좋을 거야. 고마웠어. 너랑 보낸 시간들. 잘 지내. 형도 잘 살아볼게. 나는 괜찮아지고 있어. 너도 그러길 바란다. 이건 형의 감정을 해소하면서도 상대의 마음을 조이지 않는 존중의 언어야. 그리고 혹시 답장이 오지 않더라도 그건 형이 잘못해서가 아니야. 이미 할 만큼 했고 건넬 만큼 건넸다면 이제는 형의 길로 다시 걸어가야 해. 자, 우리는 이제 붙잡기보다는 놓아주는 말을, 억지로 묻기보다는 조용히 건네는 방식을 배워가고 있어.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 이 모든 시간이 형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함께 정리해보자. 그녀와의 시간, 그 침묵, 그 혼란 속에서 형은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는 걸까?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천천히 걸어가보자. 형,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린 참 많은 걸 붙잡으려 해. 상대의 마음도, 상대의 행동도, 심지어는 상대의 미래까지도. 나랑 다시 잘 지냈으면 좋겠어. 왜 저렇게까지 차갑게 굴까?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돌아올까? 이런 생각들 속에서 우린 자기도 모르게 그녀를 조종하고 싶어지는 마음에 빠져들어. 하지만 형, 사랑은 통제가 아니야. 진짜 사랑은 상대가 내 옆에 머무르든 멀어지든 그 사람의 선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돼. 예전에 내 친구 한 명이 오랜 연애 끝에 이별했어. 그 친구는 계속 노력했지. 선물도 보내고 장문의 편지도 써보고 공통 친구들에게도 연락해보고. 하지만 그녀는 끝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 결국 친구는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말하더라.
이제 그 사람의 선택을 내가 대신 바꾸려 하지 않을래. 그걸 존중하는 게 내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랑 같아. 그 말을 듣고 나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 형, 존중은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는 게 아니야. 상대가 원하는 걸 내 욕심 없이 받아들이는 용기야. 누군가의 선택을 그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 그건 무기력함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걸 내려놓는 지혜야. 형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녀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걸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 거야. 그녀가 침묵을 선택했다면 그 안에도 이유가 있을 거고, 연락을 끊었다면 그 또한 그녀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걸 수도 있어. 중요한 건 형이 더 이상 그녀의 선택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야. 그 선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형의 감정도 그만큼 가볍게 흘려보내는 연습. 그게 진짜 용기야. 그리고 진짜 사랑의 끝맺음이야. 형, 우리가 놓아야 할 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꾸려는 집착이야. 그걸 내려놓아야 진짜 나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어. 자, 이제 우리는 붙잡는 게 전부가 아님을, 놓아주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일 수도 있음을 조금은 알게 되었어.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자. 이 모든 시간, 그녀와의 만남과 침묵, 그리고 혼자 보낸 이 시간들이 형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이제 그 답을 함께 찾아보자. 형, 이제 거의 끝까지 왔네.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걸 마주했잖아. 그녀의 침묵, 애착의 차이, 감정의 기복, 붙잡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려놓는 용기까지. 근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남았어. 바로 형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야. 형, 관계가 어그러지면 우린 꼭 스스로를 탓하게 돼.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 말을 하지 말걸. 그녀가 떠난 건 내 탓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그러나 깊게 가슴속을 무겁게 눌러. 근데 말이야, 사랑은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야. 사랑은 서툴고 부족한 채로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는 과정이었을 뿐이야. 내가 예전에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어. 하지만 감정 표현도 서툴렀고 그녀가 힘들다는 신호를 제때 읽지 못했어. 결국 우리는 멀어졌고 나는 오랫동안 내가 그 관계를 망쳤다고 생각했지. 그 후로 자꾸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새로운 사랑 앞에서도 괜히 움츠러들더라. 그러다 어느 날 한 친구가 내게 조용히 말했어. 넌 그때 너대로 최선을 다한 거야. 그때의 너도 사랑할 줄 몰랐던 게 아니라 그저 배우는 중이었던 거야.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어. 형, 우리가 했던 실수들은 형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형도 사랑을 배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사랑을 배우는 데엔 늘 시행착오가 따르기 마련이야. 이제 그만 그때의 자신을 탓하지 말자. 그때의 형은 할 줄 아는 방식대로 사랑을 했던 거야. 형의 그 마음 충분히 의미 있었고 누군가에겐 따뜻한 기억이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형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그때의 형을 조용히 안아주는 거야. 그때도 수고했어. 넌 그때 너답게 사랑했어.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거야. 형이 자신을 용서하는 순간 비로소 진짜 이 관계가 부드럽게 끝날 수 있어. 그리고 그 끝은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질 거야. 우리는 이제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어. 그녀를 이해하고 감정을 내려놓고 삶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품는 일까지. 이제 그 모든 시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자. 이 사랑은 결국 누구를 위한 시간이었을까?